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어저께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요즘에 지금 동지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문의가 폭주를 합니다. 뭐냐면 해가 진짜 안 든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소송할 때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해봤는데 그때는 뭐 치매가 별로 없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동짓날 12월 21일 날 보니까 치매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일조권 치매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짓날 12월 21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 치매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가 아침부터 점심까지 뭐 저녁 해질 때까지 창문 내다보고 이 일조 치매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과연 그게 정확한 거냐, 아니면 법원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양쪽의 도면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건물의 거리, 높이, 방향 이런 걸 놓고 일조 측정을 하는 게 정확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의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조권 치매 기준은 예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동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동지일이 태양의 고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일조 치매를 가장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때라고 판단을 해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해서 2시간의 해가 드느냐, 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동안 총 4시간의 해가 드느냐를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이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인한도, 그러니까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둘 다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는 수인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만족을 한다, 그때는 참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서 해가 가린다고 해서 무조건 일조 치매가 생긴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해가 줄었죠. 사실은 해가 줄었지만 그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해준 걸 전부 다 배상해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는 좁은데 아파트 못 지어요. 건물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축구할 때 축구하는 룰을 만들어 놓잖아요. 아니면 뭐 실내 축구할 때는 또 실내 축구하는 룰을 만들어 놓듯이 법원에서 이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룰은 사실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1990년대부터 대법원이 판결하던 거니까 30년이 넘은 기준이고, 이 기준은 사실 일본법에서 약간 차용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일단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일조권이 우리가 왜 동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화면을 보시면 동지는 지금 태양의 고도가 29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동지 때는 해가 아무리 높게 뜬다고 하더라도 29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춘추분 때는 52도까지 올라가고 하지 때는 76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지 때쯤 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춘추분이나 하지 때는 해가 충분히 많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유튜브 찍었던 거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동지 때 판사가 와서 보느냐 우리 집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판사 그럼 12월 21일 날 하나도 근무 못해요. 전부 이거 찍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다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달라지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지금 우리 시간 보시면 지금 5시 27분입니다. 오후. 근데 이 시간은 이게 서울 시간으로 5시 27분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 동경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동경 표준 시가 지금 5시 27분이거든요. 이 시간은 지금 각 지역마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 협정 시간을 정해서 그 UTC라는 시간에다가 이 자오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 우리가 위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위도인지 경도인지 이건 자신 없다. 제가 어쨌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시간을 통일적으로 정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이게 일본 시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시간 안 바꾸는 거랑 같거든요. 원칙적으로 실제 서울 시간은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늦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가 뜨는 거를 보고 이 일조권에 침해되는 기준 시간을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의 시간을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안 맞는 이유가, 위에서 저기 설명드린 이 기준 6시간 동안 연속해서 2시간 아니면 8시간 동안 총 4시간의 시간은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 진태양시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난 12시에 머리 위에 태양을 남중시키는 거예요. 진태양시랑 달라요. 다른 개념을 도입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해가 드는지 안 드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지금 보시면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가 드는지 안 드는지를 볼 때. 이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거실 베란다 바깥창이라고 봤을 때 1조 치매 기준은 거실 베란다 바깥창이거든요. 그 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가 요걸 하나 볼까요? 여기 지금 건물에 보시면 가운데 점이 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건물이 옥탑에 있는 모양 때문에 이렇게 일형이 졌다고 생각하세요. 이 바깥에 회색 부분이 그림자라고 봤을 때 여기는 지금 해가 드는 것이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이번에는 가운데가 이렇게 파져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창 위쪽에는 해가 들어요. 이거는 해가 드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답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법원에서 1조 침해를 감정하시는 분들도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하나는 전분석, 하나는 면분석. 그 전분석과 면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전분석은 이것처럼 거실 창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가운데 점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해가 비치면 해가 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려지면 해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면분석은 뭐냐면 지금 면분석으로 한 방법이 이 방법인데 면분석은 창 전체 크기 중에서 이 1조 면적과 1형 면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5분 단위로 재가지고 50% 이상의 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해가 드는 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림자가 차지하는 면적을 구해서 1조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어렵죠.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만약에 이 지금 창에서 지금 이 건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경우에 이 그림자가 이렇게 막대기처럼 가운데 점을 가렸잖아요. 이건 전분석으로 할 땐 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니까. 하지만 면분석으로 볼 때는 해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일형 면적이 해가 들어오는 1조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반면에 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감정인마다 각각의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이 그 창에 사선으로 들어오는 해가 있거든요. 비껴서 들어오는 해는 또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짓날 굳이 이 보고서와 맞는지 비교해 보더라도 판사가 우리가 본 눈에 따른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일반 주택을 보세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실 베란다 바깥창을 기준으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방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분석으로 했거든요. 여기 가운데 점들을 따져서 해를 그러다 보면 각 방, 각 창마다 해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전체적으로 해가 들어오는 거냐 안 들어오는 거냐 이 판단 못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층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층별로 면적을 보정하기도 해요. 창문의 크기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조 소송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분석이나 면분석의 방법에 따라서 1조 침해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는 진짜 제가 가끔 드리는데 해가 어떤 게 드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이 북창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너무 잘 든다 그래서 가서 보면 거기가 앞에 그 동쪽 12시 이후에는 동양이기 때문에 12시에는 해가 들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해가 든대. 그래서 그분 설득시키는 게 더 힘들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눈이 오는 날, 비가 없는 날도 환해요. 밖에 나가면 낮에는. 근데 그건 해가 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해가 드는 건 해가 직사광선이 우리 거실창을 뚫고 들어와서 응달과 양달이 생기는 것이 해가 드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든 아니면 창이 북쪽으로 있든 그리고 해가 이미 동쪽 집의 이제 동양인데 그 해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밝은 이유는 이 해가 젖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등 켜놓으면 밝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는 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요 얘기 좀 더 드리면 아까 제가 2시간, 4시간 기준 얘기 드렸잖아요. 연속 1조 2시간, 총 1조 4시간인데 이게 뭐냐면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2시간, 4시간 두 가지가 해가 다 들다가 신축 후에 만약에 총 1조가 4시간 미만이에요. 미만이라는 건 4시간까지가 아닌데 39분. 그 다음에 그 연속 1조가 2시간 미만. 그러니까 1시간 59분까지 들면 이거는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위법한 1조 침해를 줬다. 그러니까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례를 보면 만약에 기존에는 2시간, 4시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해가 들다가 해가 감소하긴 했는데 총 1조는 4시간 이상이 들어요. 4시간 1분 아니면 4시간까지 들어. 근데 연속 1조만 1시간 59분, 뭐 1시간 58분이 든다.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잖아요. 2시간, 4시간 기준에서 이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들으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난리 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위층하고 아래층이 막 싸우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8층까지는 수익 난도를 넘었다고, 참을 수 있는 난도를 넘었기 때문에 배상해준다? 그리고 얼마를 배상하느냐? 사실 우리가 아파트 시가에 보통 3%에서 5%까지 배상하거든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는 3천에서 5천을 배상해 주는데 8층은 5천만 원 받았어. 9층은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위에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난리 나요. 이거 왜 그러는지, 그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게 결국은 법원에서 정한 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프사이드, 축구에서 보면 발 조금만 들어가면 오프사이드 걸리면 이 골로 인정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1분 차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또 이제 이런 분석기법의 오차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주장을 많이 해서 인용을 받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존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해가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해가 줄면 그만큼 줄어든 만큼 배상을 받아요. 이것도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더라도 더 넘어가서 신축 전에 그럼 2시간, 4시간 해가 안 들었어.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연속 일조도 2시간이 안 돼. 1시간 한 50분? 그 다음에 총 일조도 뭐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해가 완전히 가렸어. 0분. 전혀 안 들어. 이 경우는 배상 안 해줄 거냐?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지만 그 줄어든 양의 해가 아주 복잡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리 너무 아프시고, 자고가 그거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근데 자고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살펴본 게 이제 1조권의 수익난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다음에 전분석과 면분석이 뭔지, 그리고 또 수익난도 2시간, 4시간을 기준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어느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전에 올렸던 이제 공사금지가처분 영상들 보시면 이거보다 1조 침해가 구체적으로 더 심각하게 들어올 땐 층수도 낮출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